자, 고3 모의고사 14년 4월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뭐 딱히 관심은 없더라도 우리 시험범위니까 한번 열심히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죠. 단락 앞에 번호는 매겨져 있죠? 확인해 봅시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 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한 380에서 430km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회생제동 장치다. 오케이. 회생제동 장치는 운행 거리의 짧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제동 장치는 브레이크, 자동차를 멈추게 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회생제동 장치는 제동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자동차 굴러가는데 쓰게 해줍니다. 첫 번째 단락 끝. 두 번째 단락. 회생제동 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옆에 그림 전동기인가 봐요. 그림은 전동기가 장착된 전기자동차 구조의 일부를 도식화한 거다. 전동기는 영구자석과 그 안에 회전할 수 있는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전자는 말 그대로 회전한다. 영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어디에? 영구자석 사이에는.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나갑니다. 도선으로 감겨져 있고 회전자는 도선이라는 걸로 감겨져 있고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전축, 바퀴를 움직이게 한다. 두 번째 단락도 끝. 세 번째 단락.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공급이 되고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도선에 전류가 공급이 되면 자기장이 생성되고 영구자석 사이에 생성되어 있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서 전자기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도선의 힘을 받아 회전자는 회전축과 연결된 바퀴의 회전력이 전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회전자의 회전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회전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영구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집니다. 회전력은 요거랑 요거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가속 페달 엑셀이죠. 왕 하고 달려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옆에다가 정리할 테니 잠깐만 봐주세요. 자, 별거 아니지만 세 번째 단락에 나왔었던 내용을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뭐 말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을 써 놓은 거니까 얘네들은 한번 이따가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단락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네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전동기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로 기능이 전환이 됩니다. 세상에 제동 페달을 밟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발전기가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역학적 에너지, 쉽게 이야기합시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거래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공급되는 전류가 차단이 되어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전자기력 사라진다. 그러나 달리던 자동차의 관성으로 바퀴는 일정 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상황이 된다.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데에는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제동 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도선으로 감긴 회전자가 영구자석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면서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때 제동을 하면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회생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전기 전압 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이 되고요. 비로소 회생제동의 효과가 발생해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 달락 온통 밑줄 그어놓은 것도 옆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네 번째 단락에 제동 페달을 밟으면 어떤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지 옆에 정리해 놨으니까 얘도 같이 숙지해 놓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단락 넘어가자. 한편 회생 제동 장치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제동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급정지처럼 짧은 시간에 큰 제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선 회생 제동 장치만으로는 필요한 제동력을 얻기가 힘들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 서.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황에서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밥을 목 끝까지 먹었어요.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쓰지 않고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는 회생제동 장치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사용하는 마찰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우선 페달에 있는 센서가 페달의 압력 정도를 인식해서 전자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살살 밟았어요. 급하게 밟았어요. 전자제어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페달에 밟는 압력 정도에 따라서 제동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을 계산합니다. 누가? 전자제어 장치가. 이와 동시에 현재 자동차 운행 상태와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해서 회생제동에 얻을 수 있는 제동력과 이를 전체 제동력에서 뺀 나머지 제동력을 계산해냅니다. 누가? 전자제어 장치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자제어 장치는 회생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이 신호가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을 차단하여 회생제동이 발생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마찰제동 장치에도 신호를 보내서 마찰제동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우와, 여기 누구 전자제어 장치가 하는 일이 엄청 많네요.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16번 확인하러 갈게요. 맞냐 틀리냐 문제인데요. 저는 앞에 지문으로 돌아갈 테니 여러분들은 보기 보면서 살살살살 따라오도록 하세요. 16번에 1번. 회전자는 도선으로 감겨 있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두 번째 단락에 있죠?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도선으로 감겨져 있고, 그러니까 16번에 1번 맞는 얘기지. 16번에 1 옆에다 쓸게요. 16번에 2번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바퀴가 움직이게 된다. 옆에 정리해 놓은 거 확인할게요. 뭐라고? 회전자가 흐르면서 회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회전자가 흐르면서 결국엔 뭐라고? 바퀴를 움직이게 합니다.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 생성돼서 영구자석 자기장이 흐르고 전자기력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회전축 돌아 바퀴를 돌게 합니다. 어머, 16번에 2번은 옆에 정리해 놓은 걸로 처리가 됐네요. 16번에 3번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에 있는 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올까요? 바로 이 부분에 있죠. 뭐라 그랬어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고 일반 자동차에 사용하는 마찰 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6번에 3번도 맞는 얘기지.
16번에 4번. 회전자의 회전력이 사라지면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자기장도 사라진다? 큰일 날 소리지. 위로 쭉쭉쭉 올라갈게요. 영구자석 이야기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든가? 두 번째 단락에 있었네요. 뭐라고 해놨어요? 영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세상에 영구자석 사이의 자기장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16번의 답은 4번. 16번에 5번. 전기 자동차의 제동력은 실시간으로 조절되어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마지막 단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있네요. 여섯 번째 단락 마지막. 이 과정, 어떠한 과정, 제동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16번에 5번 얘기가 여기 있고요. 16번에 틀린 얘기는 몇 번? 4번. 어떻게 고쳐놓으면 되겠다? 영구 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자기장 사라진다? 아니요. 영구 자석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은 어떻게? 항상 있어요. 라고 해놓으면 되겠지. 17번 문제 보러 갈게요.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의 제동 과정을 주요 장치들로 도식화한 겁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옆이 아니라 앞페이지였었지. 어디가 있을까? 네 번째 단락 옆에 나와 있었던 요 녀석들 있죠? 얘네들을 복사해서 17번 문제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옆에 적어 놓은 것들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살펴보러 갈게요. 1번, 제동 페달을 밟으면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던 회전자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옆에 체크된 거 살펴볼까요? 제동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에 전류가 없어 회전자의 전자기력이 소멸하지만 바퀴가 회전자를 돌려 바퀴가 돌아가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죠. 여기에 운동 에너지 뭐 바퀴가 도는 힘 이렇게 써놓으면 1번 맞는 얘기가 되겠지. 2번 살펴보러 갈게요. A. 제동 페달에 있는 센서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면 A에서 B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제동 페달의 압력을 인식하면 A에서 B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된다. 이 이야기는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바로 여기 있네요. 제동 페달을 밟으면 센서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해서 전자 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야호! 17번에 2번 맞는 얘기지. 17번에 2번. 잘 보이지를 않네요. 17번에 2번. 여기에 있죠. 다음 17번에 3번 보러 갑시다. B에서 회생 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을 계산하려면 A로부터 받은 신호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해야 되겠군. 어머, 제동력 계산하는 거는 누구예요? B에서 하는 거죠. 신호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고려합니다. 제동력 계산하는 이야기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죠. 제동력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을 계산합니다. 언제? 현재 자동차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고려해서. 그러면 17번에 3번도 맞는 이야기지. 17번에 4번 보러 갈게요. C가 B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이 차단되어서 제동력이 발생하겠군.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려면 B에서 C로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이 차단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네요. 전자제어 장치는 회생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이 신호가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을 차단해 회생제동이 발생하게 합니다. 17번에 4번도 여기에 얘기가 있었네. 그러면 17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살펴보러 갈게요.
D는 마찰 제동 장치는 일반 자동차의 브레이크, B로부터 신호를 받아 신호 받겠지. 전체 제동력에서 C가 발생시킬 세상의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는 누구예요? 역시 어떻게? 전자 제어 장치지. 나머지 제동력을 계산해냅니다. 누가? 전자 제어 장치가. 그러니까 17번에 5번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나머지 제동력 계산해내는 것도 역시 전자 제어 장치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계산하는 건 다 전자 제어 장치야. 오케이? 그래서 17번에 5번. 18번 문제 또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생 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다. 이때 승강기의 전동기와 전기 자동차의 전동기는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하대요. 우와. 탑승카를 올려보내야 할 경우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전동기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니까 전기가 생산됩니다. 아, 탑승카 가벼워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전기 생산. 반면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전동기는 전기를 소모해서 탑승카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탑승카 무거워. 그러면 전기를 사용한다. 한편 탑승카를 내려보내야 할 경우 오케이 얘네 둘이든 둘 다 위로 올리는 상황이고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탑승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전동기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내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탑승카가 무거워.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전기 생성됩니다. 반대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탑승카가 가벼워. 그렇다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시작해 봅시다. 1번 A의 경우, 이 경우죠.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회전축을 돌린다. 오케이. 달리던 전기 자동차의 관성과 유사한 역할을 하겠군. 외부의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전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지. 옆에다가 다른 말로 써볼까요? 둘 다 전기 안 써. 2번 B의 경우, 요 경우죠.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한다. 무슨 말이에요? 전기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한다. 전기로 움직이게 한다. 즉 전기 쓴다는 얘기죠. B에선 전기 쓴다고 했잖아요. 2번 맞는 얘기지. 3번 C의 경우에는 도선에 공급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회전자의 회전력은 커지겠군. 일단 기다려.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회전자의 회전력이 커진다라는 건 전류를 사용해서 회전자를 회전시킨다. 다른 말로 전기 에너지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C 이 경우는 오히려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지 전기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4번 A와 C의 경우 전기자동차에서 A와 C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전기를 생성해내는 거, 생산해내는 거. 전기자동차에서 제동 페달을 밟아 회생제동이 일어난 상태. 회생제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
5번. B와 D의 경우는 전기 쓰는 거죠. 승강기는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제공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왜? 전기 사용하니까. 그래서 답은 3번. 19번 문제 보러 갈게요.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회생 제동이 일어날 때에는 제동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죠.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회전자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후 어느 장치에 의해서 전압 변환 장치에 의해서 배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회생제동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마찰제동 장치가 마찰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거고,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선생님 그렇게 갑자기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세 군데 나눌 거예요. 회생제동이 일어날 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전압 변환 장치가 작용을 한다. 완충되어 있었을 땐 회생제동 장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9의 A, 19의 B, 19의 C 요거 내용을 찾으러 앞에 본문으로 갈게요. 19번의 A, 회생제동이 일어날 때에는 회생제동이 일어나려면 제동 페달 밟아야 되죠? 제동 페달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제동을 하면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회생이 됩니다. 딱 맞는 얘기죠. 19의 A 해당되는 이야기. 에너지로 저단된 후 누구의 작용으로? 전압 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전압 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19의 2번. 19의 B지. 19의 B. 그 다음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으면 회생 제동장치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황에서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야호! 19번에 C까지 완벽히 다 찾아 놓은 얘기죠. 수고하셨고 20번 마지막 보러 갈게요. 기억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흐른다인데요. 뭐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역사는 흐른다인가? 그렇지 않은데요. C에 나타나 있는 건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위에다 쓸게요. 뭐라고?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 여기에서의 흐른다는 누가 흘러? 전류가 흐르죠. 뭐 타고? 도선, 선을 따고. 음악이 선 타고 흐른다. 쌀이 선 타고 흐른다. 이야기가 선 타고 흐른다. 시간이 선 타고 흐른다. 고압가스가 선 타고 흐른다. 선 타고 흐를 수 있는 거 제일 가까운 건 5번이겠네요. 흐르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문맥적 의미로 전기나 가스 따위가 선이나 관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네요. 너무 어려운 지문일 수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없이 반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될 건 굳이 외울 필요까지 있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옆에다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놨었던 세 번째 단락 요 내용, 네 번째 단락 요 내용 정도는 옆에 지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로만 복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지문에서 만나요. 안녕! 뿅!